속칭 가출팸을 만들어 50억 원 상당의 주택 관련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여성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주도 발대식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의 신규 확진자가 2,407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일요일에는 67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입니다. 21일까지 부산 앞바다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최대 7m까지 높게 일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속칭 가출팸을 만들어 50억 원 상당의 주택 관련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회 초년생을 유인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급습한 연제구의 한 빌라. 방은 물론 거실까지 침대와 살림살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60제곱미터가량의 집에 거주하는 20대 초중반 남녀만 15명. 가출팸, 즉 집을 나온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주택대출 사기 일당이 제공한 숙소입니다. 사기 일당은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전세대출 사기에 동원했습니다. 대출과 관련한 피해자들이나 사건 범행 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대출과 관련한 승인 가출팸을 구성 운영하게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직 금융기관 직원 A씨 등이 포함된 주택 관련 사기 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기 대출로 벌어들인 돈만 50억 원.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 시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입자를 바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분양 임대 건물을 넘겨받은 뒤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임대계약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당은 전세대출 정보가 금융기관 간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한 개의 호실에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에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공동주택 각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48명 가운데 금융기관 종사자 A씨 등 주모자급 4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 금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출 실행 전 단계에서 금융기관 간의 공동주택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하죠. 네, 올 들어 경기 악화와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말 무더웠죠.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기 또 충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풍이 지나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문인데요. 아침 출근길부터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온주가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건데요.
강원 산간에서는 올 가을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풍철도 시작됩니다. 올해는 윤기 없던 지난해 단풍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설악산은 9월 29일을 시작으로 또 지리산과 한라산, 계룡산에서 10월 20일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가을, 그 순간 놓치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를 갖고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상청은 21일까지 부산 앞바다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물결도 최대 7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 쪽으로 밀려와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 도로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1일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위탁 의료기관 1,634곳에서 시행되며 접종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진행됩니다. 위탁 의료기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7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5만 9,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7, 80대 확진자 7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412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명, 재택치료 확진자는 12,4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월 20일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 18일 일요일에는 639명이 확진돼 67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8월 31일 기준 32만 대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9만 6천 대가 늘어났고 2018년에 비해 약 17%가 증가했는데요. 환경 친화적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소방에서 아이스볼과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실험을 했는데 진화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하부에 불을 붙이고 소방차 도착 평균 시간인 7분을 기다립니다. 자동차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온도는 순식간에 1100도씨를 기록합니다. 배터리셀이 연쇄적으로 고열을 내는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열기를 빼앗는 탄산칼륨 계열 아이스볼을 차량 하부로 보냈고 차량 윗부분은 17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질식 수화포를 덮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과 열기가 어느 정도 잡히자 배터리가 든 팩을 뚫어 배터리셀에 직접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힙니다. 더 이상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관찰합니다. 진화 시작 20분 후 배터리 온도는 60도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스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일선의 구조대원들에게 전파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감전될 우려가 있고 완전 진화까지 사흘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진화가 됐다고 생각해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혹은 폐차 과정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다시 불이 붙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운전 중이나 충전 중 차량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재를 의심하고 주행 중 화재를 인지하면 차를 세운 뒤 대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10,000갤런 이상 물을 부어도 다시 불이 생성됩니다. 운전자의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데 그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20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여성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서포터즈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시민주도 발대식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범여성협의회는 부산 지역 각계각층 여성 대표단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의정지원단, 정책연구단 등을 운영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해왔습니다. 협의회는 부산의 더 나은 미래와 인류 공동번영, 발전을 견인할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 엑스포 여성대학 운영 등 국내외 여성의 결집으로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정구 금사 1지구 등 침수 위험지역 5곳과 영도구 영선 2-1지구, 영선 2-2지구 등 붕괴 위험지역 2곳으로 총 7곳입니다. 부산시는 국비 등을 포함해 사업비 1,894억 원을 확보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흰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해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 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협력해 자원봉사자 120명과 2천만 원 상당의 담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계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 사업장과 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군의원들은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와 일광천 산책로, 장안치유의 숲 조성공사 현장 등에 방문했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현장 점검에서 파악한 미흡한 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장산 마스터플랜 수립에 속도를 냅니다. 구는 장산을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마을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나눠 각 지구의 특성에 맞는 공원 보전과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10년 단위의 공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보존과 이용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등산로와 안내 표지판 등 편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훼손이 심한 지역은 휴식연제를 실시해 생태복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가 영화를 매개로 확장되고 심화된 사유와 토론회장인 포럼 비프를 재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석영화연구소는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의 뜻을 이어받아 아시아 영화 중심의 연구와 교류, 교육 등 활동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휴지기에 들어간 후 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토대로 폭넓은 주제의 세션들이 마련됩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포럼 비프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청 로비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992제곱미터 규모로 놀고 배우고 3D 동화나 VR과 같은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특히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서는 모네와 고흐, 클림트를 비롯해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가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부산 시민들의 서명을 부산지방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지역 특화 수산물을 직접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동어촌계 마을식당 도란도란이 기장군 이동어촌계 회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어촌계 마을식당 도란도란은 지역 어업인의 신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와 부산항만공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절별로 직접 생산 수확한 수산물을 재료로 음식 메뉴를 개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